안녕하세요, 파트입니다. 이번 영상은 와인 클라스 데이 14회차 후기 영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와인은 베른하르트 후버의 말터딩거 로제 2021입니다. 오늘 또 글라스 데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제 와인이랑 화이트 와인 그리고 레드 와인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서비스를 할 건데, 첫 번째 로제 와인은 이제 독일의 그 베른하르트 후버의 로제입니다. 그래서 베른하르트 후버의 피노누아를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로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후버가 계속해서 전개했던 그 큐베는 아니고요. 2020년에 첫 번째로 만들어진 큐베입니다. 후버의 아들이 이제 베른하르트 후버에 합류를 하면서 이제 조금 로제 와인을 한번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2020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했던 와인이고요. 일반적인 로제 생산 방식과 동일하게 세니에 방식이고요. 후보는 원래 슈페트 부르근더, 피노누아를 잘 만드는 생산자니까 슈페트 부르근더를 이제 어떤 껍질째 침용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컬러가 나왔을 때 이제 침용을 멈추고 껍질을 제거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그런 와인입니다. 조금 일반적인 피노누아가 조금 더 묵직한 그런 그 붉은 과실 계열의 느낌이 있다면, 얘는 오히려 오렌지라든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의 향들도 많이 나는 와인이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식전주로 드시기에 좋은 와인이니까 한번 서비스 해보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네. 색상은 연한 주황색 또는 이제 결명자 우린 물 같은 그런 색으로 보였습니다. 향 같은 경우는 약간의 황이 처음에 느껴지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과, 브리오슈, 레드베리류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맛은 이제 사과 뉘앙스의 침 나오는 산미가 느껴졌고 약간 청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김 빠진 샴페인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로제 샴페인을 마셨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잔의 기포가 빠지고 그때 마셨던 느낌이랑 좀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샴페인이 이제 리스트에 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샴페인 있네, 그냥 나름 쏘쏘하네 요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끔씩 이제 샴페인의 리스트가 또 빠지면 뭔가 모르게 조금 섭섭하거든요. 근데 오늘 요 베른하르트 후버 로제는 그 샴페인을 대체를 충분히 잘했다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와인은 니콜라 졸리의 레비유 끌로 2023입니다. 두 번째 글라스 와인 화이트 와인이고요. 오늘 글라스데이의 주인공이기도 한 와인입니다. 제가 과거부터 꽤 사랑하는 와인인데, 전세계 감히 슈냉블랑 탑 생산자에 꼽히는 생산자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얘는 이제 니콜라 졸리의 그런 슈냉블랑이고 사브니에르라는 누아르의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와인입니다. 그래서 비유 끌로라 그래서 비유는 오래된, 끌로는 그 담장이니까 오래된 밭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균 수령 한 35년 이상 된 그런 슈냉블랑을 가지고 만들어진 큐베고요. 제가 방금 설명드릴 때 니콜라 졸리라고 했는데요 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파미오 졸리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렇게 최근에 니콜라 졸리의 어떤 라벨에 그 명칭이 변경됐는데, 파미오는 패밀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졸리 패밀리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니콜라 졸리의 아들과 딸이 와이너리에 합류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와이너리 명칭 자체를 파미오 졸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니콜라 졸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내에서도 그 비오다이나믹 농법, 그러니까 화학 비료나 제초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을 사랑하면서 이제 포도를 재배하는 농법의 선구적인 인물이었고요. 니콜라 졸리의 비지르로아 여사라든지 오베르트 빌런, DRC의 메이커 등등이 비오다이나믹 농법에 관련해서 그 대화를 나누고 많은 부분들을 조금 배워갔다라는 일화들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가볍고 산뜻한 느낌의 슈냉보다는 슈냉이 가진 특징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모가라든지 노란 과실 계열의 느낌들, 그리고 이제 꿀향, 아카시아 꽃향 등등 해서 굉장히 집중도 있으면서 향이 굉장히 풍부한 그런 와인입니다. 드셔보시면 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와인이거든요. 한번 테스팅해 보시죠. 먼저 색상은 골드색으로 보였고, 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알코올 속에서 약간의 멍든 모가향을 시작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과일 바구니 속에 그
멍든 모가를 걷어내고 그 안에 이제 싱싱한 노란 모가 향으로 이제 바뀌는 모습을 보였고, 또 아로마틱한 향이랑 약간의 허니, 그리고 이제 그 비오다미 양조 방식에서 오는 약간의 그 고소한 뉘앙스도 좀 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맛은 이제 처음에 중간 정도의 산미를 시작으로 둥글둥글한 바디감을 이제 가지고 있고, 마시고 나서는 입안이 살짝 코팅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화이트 와인 품종을 이제 마셔보면 소비뇽 블랑이나 샤르도네, 리슬링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품종이 주는 특정한 느낌? 그런 거를 좀 잘 캐치를 해왔는 편인데, 슈냉 블랑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한 캐릭터를 캐치를 잘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니콜라 졸리를 마셔보고 나서 그 슈냉 블랑 와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가향, 그게 어떤 느낌인지 이번에 좀 기준을 잘 정립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았습니다. 세 번째 와인은 미셸 라파주의 부르고뉴 파스트고랭 2019입니다. 세 번째 레드 와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레드 와인은 얘는 이제 본래의 유명한 와인 메이커죠. 그 미셸 라파지라고 하는 메이커고요. 그 부르고뉴 코트 드 본의 볼레라는 지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메이커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클래식한 와인을 생산하는 메이커입니다. 지금 요 큐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르고뉴 파스트 고랭이라 그래서 조금 이제 생소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그 모샵에 와인을 한번 구매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급하게 파스트 고랭이 있길래 이 와인에 대해서 금액을 물었었는데, 그 설명하시는 분이 그거 피노누아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사실 파스트 고랭이라는 AOC 명칭을 썼을 때는 피노누아는 아니고요, 30% 이상의 가메와 30% 이상의 피노누아를 블렌딩해서 만들어야지만이 파스트 고랭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70%의 피노누아와 30%의 가메, 또는 70%의 가메와 30% 피노누아, 둘 다 어떤 걸 사용해도 됩니다. 또는 5대5, 피노누아 50%, 가메 50% 이렇게 사용을 해서 어찌되었든 두 가지 품종이, 각각의 품종이 30% 이상 섞여 있는 그런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셸 라파지에서 파스트 고랭 잘 만들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데, 미셸 라파지는 재밌는 게 또 다른 와인 명칭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메를 만드는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메 양조도 굉장히 뛰어나고, 가메로도 이제 우리가 버그하운드라고 하는 BH라는 점수를 가지고 있는 앨런 매도에게 굉장히 높은 점수를 꽤나 받아 나가고 있는 그런 생산자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마시기 좋은 접근성 뛰어난 와인이고요. 그 붉은 과실, 베리류의 향들이 굉장히 도드라집니다. 라즈베리라든지 또는 스트로베리 향들이 굉장히 잘 피어날 거니까 편하게 한번 드셔보시죠. 색상은 붉은 루비색으로 보였고, 향은 이제 말린 꽃향이 비중을 좀 가장 많이 차지했고, 좀 서늘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맛은 이제 주시한 레드 과실 산미와 이제 피니시에서는 말린 꽃, 그리고 약간의 타닌을 이제 조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프리미에르 로크의 뱅드 프랑스 2022를 테이스팅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이 와인은 왜 아무 정보가 없어요? 어디 브랜드도 없고 왜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거든요. 이 라벨 자체가 사실 이 와인의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 와인입니다. 얘는 프리에르 로크라는 와이너리고요. 앙리 프레드릭 로크라는 어떤 걸출한 와인 씬의 한 인물이 이제 만든 와이너리인데, 이 인물을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그 DRC 로마네 꽁띠에서 약 26년간 디렉터로 일을 했었고, 그 이전에 비지 룰로아 여사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DRC에서 디렉터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자신의 색깔을 담아낼 수 있는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독자적인 브랜드로 만든 게 바로 이 로크고요. 로크의 특징이라고 하면 전송이 발효, 홀 클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스템을 모두 쓰고 조금 비오다이나믹, 그러니까 화학비를 쓰지 않아서 굉장히 내추럴하면서도 컨벤셔널한 느낌들 두 가지를 굉장히 잘 가져가고, 특유의 지디긴 장미향이라든지 대표적인 그런 향들이 굉장히 잘 뿜어져 나오는 와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있는 와인이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좋아하는 와인입니다.
기존의 프리로크에서 볼 수 없었던 뱅드 프랑스, 그러니까 VDF 등급의 와인인데 VDF 등급이라고 하면 그냥 프랑스에서 쉽게 얘기해서 가장 테이블 등급의 가벼운 와인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로크에서 VDF가 나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2022년도에 꽤 프랑스는 작황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로크에는 라두아라는 그런 어떤 빌라주급 본 쪽에 있는 빌라주 와인이 있는데, 라두아 포도밭에서 라두아 빌라주에서 허용하고 있는 40에서 45헥토리터 이상의 수확량의 포도가 나온 거예요. 원하는 도수에, 그리고 굉장히 선별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포도들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포도들을 폐기하는 것보다 그냥 등급을 강등시키고 그냥 이제 그대로 출시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로크가 원하는 14도의 알코올 도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좋은 와인 나왔습니다. VDP 등급으로 이번에 출시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건 라두아의 화이트 규정은 조금 더 산출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같은 경우에 라두아로 출시됐어요. 레드만 이제 VDF로 나고요. 로크 같은 경우에 제가 2019년도를 마시고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었는데 22년도는 19년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와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마 테이스팅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화려한 향들, 그 다음에 오렌지빛, 그러니까 자몽이나 오렌지 껍질의 향은 사실 로크의 그 클로드 고르베라고 하는 시그니처 밭에서 많이 나오는 느낌인데, 최근에 이 밭에서도 그런 느낌들이 잘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 로크를 테이스팅 해보기 위해 가장 좋은 기회 아닌가. 굉장히 지금 합리적인 금액에 국내에서 조금 유통을 하고 있어서 기회가 되신다면 꼭 2022년도 VDF, 그러니까 뱅드 프랑스의 라두아 와인을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색상은 이제 전체적으로 붉은 루비색에 약간의 침전물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향 같은 경우는 약간의 크레파스 또는 약간 초키한 느낌의 향과 동물적인 개이미 향이 충분히 느껴지고, 그 향들이 한데 복합적으로 버무려져서 약간 매혹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이 가지고 있는 농도 자체가 진짜 짙고 그 응축도가 진짜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입안에서는 약간의 미탄산감과 밝은 산미를 시작으로 라즈베리 과실류의 약간의 주시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뭔가 가벼운 것 같은데 가볍지는 않고, 그렇다고 무거운가? 그렇다고 그렇게 무거운 것 같지는 않고, 그 정도의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 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로크를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작년에 이제 로크 니생조로즈 프리미에클이 2018을 마셨을 때는, 그때는 향의 강도도 엄청 진하고 강렬해서 머리도 많이 아팠고, 그리고 약간 선풍기로 치자면 선풍기 강풍을 풀어놓은 상태로 그런 바람을 쐬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번 BDF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을 다 가지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연하고 좀 수용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 선풍기로 치면 미풍, 송풍 같은 약간 1단계 버튼 같다는 이미지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이제 로크가 너무 유명해서 한 번은 마셔보고 싶다,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로크가 주는 뉘앙스를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번에 나온 이제 BDF로 약간 로크를 입문하는 게 살짝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 로크의 상위 기배가 갖고 있는 느낌도 좀 약간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로크를 드신다면 이걸로 입문해보는 거를 조금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좋은 경험을 시켜주신 이제 또 회원님들께 이제 항상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글라스데이 와인을 경험해 보았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글라스데이 새 와인의 공통점은 산도가 일단 기본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산도가 주는 그 와인들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냉블랑으로 만든 와인이 어떠한 느낌을 주는지 그 기준을 좀 세울 수 있어서 또 약간 한 단계 성장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기분이 좋았던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다른 테이스팅 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